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업종 대표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먼저 카카오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가 또 의미 있는 21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바로 이제 카카오페이의 상장이 결정이 됐고, 드디어 이제 카카오페이가 계속해서 이제 연기되고 또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이제 이 상장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 11월 3일 날 상장을 하는데, 자, 먼저 11월 3일 날 상장을 하는데, 자, 이 상장에 대한 이 날짜가 이제 이 결정이 되면서 이 날짜가 남은 테마가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이렇게 또 멋진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이죠. 내일 20일에서 21일 이때는 이제 수요 예측을 하고요. 기관에서 이제 수요 예측. 그 다음에 25일에서 26일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여러분들이 일반 청약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25, 26일이 일반 청약일이고, 자, 이 희망 공모가가 약 6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서 이제 결정될 것으로 지금 나와줬네요. 자, 그리고 공모 예정 금액은 이제 이게 들어오게 되면 한 1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상장이 11월 3일 날 되게 되면은 11조 7천억 정도가 이 시가총액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상장이 이제 연기가 됐었죠. 뭐 공모 희망가가 좀 높다, 고평가 논란이 있다, 이러면서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한 이제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었고, 자, 그렇지만은 그것은 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대형주는 기술적 분석이 수급하고 차트가 참 잘 맞아요. 오히려 이 소형주보다 대형주들, 카카오 같은 이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또 저점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담아가면은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자, 지난번에 계속해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이 RSI라는 이 지표가 주가가 이제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포착할 수 있는 지표로, 제가 이제 보조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보는 게 이제 RSI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 대형주, 시가총액이 엄청 큰, 이 지금 카카오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죠. 또 이제 지수 차트, 코스피 200, 또 코스닥 같은 지수 차트들, 또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RSI가 제법 잘 맞는다. 자, 그러면서 또 이평선이 5일선 위에 이제 안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1선까지도 다 끌어내리면서 지난번에, 자, 요렇게 21선 위로 이제 딱 안착했을 때요. 잘 봐요. 21선 위에 주가가 이제 뿅 하고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5일선 위에 안착했을 때, 요때 5일선 위에 안착했을 때가 RSI 이 과매도권에서 벗어났을 때, 자, 이때부터가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다. 한 번도 5일선 위에 이제 안착을 못하고 있다가 안착하고 21선 맞으면은 다시 떨어진다. 그래도 전저점을 안 깨고 다시 5일선 위를 유지를 시켜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21선 위에 안착을 하는데, 안착했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21선 돌파 이후에 이틀 동안 안 떨어졌어요. 그죠?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안 떨어지고 21선 위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런 사이에 21선을 5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5일선이 요 연두색 선이 5일선인데 노란색 선의 21선을 5일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알리고 있다. 그랬더니 오늘 뿅 하고선 5% 가까이 이 멋진 반등을 주는데, 자,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에 대한 날짜가 결정이 됐으니까요. 11월 3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일반 청약이 들어가는데, 일반 청약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반등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조정을 보일 것이냐. 자, 요런 이제 결과가 또 앞으로 펼쳐지겠죠. 자, 지금은 이제 이 바닥을 이제 완전히 탈피해서 21선 위에서 벌써 올라가고 있다. 지금 보면요,
제가 이 5일선 위에 안착했을 때부터가 이제 자꾸 이제 카카오 반등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예요. 그때가 11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자, 11만 5천 원에서 지금 오늘 12만 7,500원까지 올랐으면은 이때 오른 폭이요, 10%가 넘습니다. 벌써. 완전 바닥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자,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죠. 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더 떨어진다 나오고 뭐 10만 원 깨고 뭐 8만 원 간다는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저점이고, 목표가 하향 조정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때부터가 슬슬 이제 저점을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왜 안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목표가 하향 증권사 리포트 아주 쓰레기 같은 리포트들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그다음부터 더 떨어져야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왜 그때부터 딱 그 얘기 나오고 나서는 왜 조금 있다가 바로 이렇게 5일선 위에 딱 안착하면서 추세 전환이 나옵니까? 5일선 위에 안착하면은 추세 전환 나온다는 것을 공부를 안 하고 모르면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홍주식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자,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자, 이게 주가가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렸다 하더라도 이것을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만약에 잘랐다면, 만약에 이 안 좋은 얘기 최저점에 잘랐다. 근데 벌써 최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13% 정도가 올랐다. 그러면은 얼마나 또 약이 오르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겠구나. 또는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으니까 좀 버텨봐야겠다. 그래서 버텨야 될 때라고 강조를 드릴 때가 바로 이렇게 최저점으로 떨어졌을 때가, 제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시 이 하나씩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는 악재가 생겨서 수직으로 떨어졌지만 올라갈 때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항상 그래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 각도가요, 가파른 각도를 타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파르게 쫙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바로 고점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때 이 관심을 가져요? 각도가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저런 주식도 있나? 그러다가 이게 확 땡겨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우와! 그리고 이제 들어가야지, 누가 이거 갖고 있대, 벌써 뭐 얼마 수익 났대 해야지 하는 사이에 이제 벌써 막 올라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잡아요? 여기서 잡아요. 한 9분응선에서 잡아가지고 사가지고 조금 더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익 났다고 좋아해. 근데 그게 잠시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쭉 떨어지는 거죠.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올랐다가 가는 척 하지만 이미 내 계좌는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고 다시는 수익권으로 안 오다가 안 오네 그러다 이제 물려있다가 획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 패턴을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 쭉 땡기잖아요. 이 불꽃 슈팅이라 그러거든요. 쫙 이렇게 올라오면은 끝이에요. 그때 끝이라고 팔으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팔아요. 카카오도 전체적으로 봐봐요. 그래도 카카오는 참 빨리빨리 오른 편이에요. 이거는. 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각도가 쫙 이렇게 땡기잖아요. 쫙 이렇게 땡기면 끝. 그리고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딱 출현했는데도 안 팔잖아요. 팔으라고 노래를 불러도 안 팔죠. 자, 그리고 이제 팔지 말라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얘기를 해도 또 이제 무서우니까 또 팔죠. 그럼 또 이렇게 올라요. 자, 일단 위에 이제 저항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항대는 자, 위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뭐예요? 13만 5천원, 14만 원대가 지금 지난번에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이 고만고만 하다가 빵 터진 바로 이 자리. 자, 여기에 지금 물려있는 물량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올라오면은 집어 던질 거라고요. 그러면은 맞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올라가게 되면은 기간이 지금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또 11월 3일까지 또 상장 결과가 좋다 그러면 또 11월 3일까지도 또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반등이 그때까지는 조금 더 나올 것이다. 뭐 바짝 땡긴다기보다도 오늘 올랐으니까 또 조정받고, 올랐으면 조정받고 이제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서 일단 이 가격대, 자, 지금 이제 이 저항대, 매물이 많은 저항대, 그리고 여기 지금 121선, 61선,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심선, 이러한 저항대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저항대를 맞고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 저항대를 또 뚫잖아요. 그러면 또 시세가 나는 거예요. 예, 강력한 저항을 돌파를 시키면 그 저항대는 뭐가 된다고요? 지지로 변한다. 근데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움직이는 걸 보고 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추세 전환에 성공한 카카오는 오늘 멋진 상승을 보여줬다. 자, 그래서 카카오의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오늘 카카오가 상승함에 따라서 중요한 40만 원대가 이제 계속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이 강조를 드리고 있었죠. 자, 오늘 드디어 40만 원을 이제 조만간 돌파할 것이다. 자, 전일에 이 21선 위에 계속 이제 안착하는 모습인데, 40만 원을 딱 찍기만 하면은 내려오고, 40만 원을 찍기만 하면 내려왔는데, 찍고 내려와서 별로다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고 어제도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하고 21선을 지지하고 있고, 오늘 21선 5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다. 자, 이렇게 되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차트의 형성은 거의 카카오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형성이 돼가면서 40만 원 위로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시 지난번 첫 번째 악재가 나왔다가 카카오는 줄줄줄줄 떨어졌죠. 근데 네이버는 안 떨어지고 버텼어요. 그래서 자, 역시 40만 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가 이 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고 했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한번 여기서 밉니다. 여태까지 버텼던 애가 지수가 빠진다고 이거 미는 거는 일부러 민다고 봐야죠. 40만 원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2주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 그러니까 11일이니까 2주죠. 딱 2주 동안 횡보를 하면서 올라갈 것 같이 보였던 이 차트의 모습을 보고 들어왔던 개미들을 주가가 지수가 밀리는 걸 이용해가지고 확 밀어버리니까 어떡해요? 털리죠. 올라갈 줄 알았더니 떨어지네? 이러고서 이제 빨리 손절 시켜놓고 올라가니까 또 들어왔더니 또 손절시키고 쌍바닥 만들고선 돌파했어요. 예, 물량 어느 정도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40만 원 위로 다시 복구를 해줬습니다. 자, 40만 원대 위에 올라갔고, 중요한 건 이제 41만 원대 지금 이 첫 번째 거래량 빵 터지면서 악재 터졌을 때 나왔을 때 이 캔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먼저 네이버가 올라왔고요. 카카오는 좀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아직 남았고, 그리고 이제 60일선도 이제 42만 원대가 60일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40만 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다고 이제 보고요. 자, 수급적인 현황을 보시면은 역시 네이버는 그동안 지금 최근에 요 바닥에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면서 돌릴 때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이 들어와요. 얼뜻 봐도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많죠? 외국인 기관에 빨간색이 더 많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개인은 파란색이 많아요. 좋아요. 그랬더니 개인이 역시 오늘 20만 주나 팝니다. 외국인 기관은 사요. 쌍끌이가 들어와요. 자, 이러면서 네이버 의미 있는 40만 원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물론 또 5일선과 이격이 이렇게 또 딱 떴기 때문에 또 좀 조정을 보이면서 5일선을 붙여야 돼요. 네. 이 대형주들은 이평선을 띄어가지고 막 갭을 띄어서 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평선을 붙여서 다닌다. 그래서 자, 네이버도 자 42만 원 일단 60일선 저항대 있고요. 여기 지금 매물대 여기 많이 쏟아진 거요. 예, 이거를 좀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올라오게 되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그렇다고 40만 원 밑으로 빠지지는 말고, 자, 여기에 나오는 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은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서 네이버도 자,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얼마만큼 여기에 물려 있는 큰 물량을 소화를 해줄 것인가, 소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그동안 계속 똑같이 설명을 드렸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요 올라가서 끝날 때까지 5일선 깨지고서 21선 깨질 이때까지 이제 쭉 추세가 이제 이어졌고, 21선 깨지면서부터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자, 일단 이 상승 추세는 일단 일단락되고 이제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설명을 했어요. 조정기에 들어갔는데 자꾸 저점이 낮아져. 그래도 외국인은 자꾸 들어와. 요 조정기에 들어갔을 때에 누가 올라가요? 삼성 SDI가 2차 전지 완성품 업체죠. 대기업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소재를 공급하는 공급업체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러한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요 기간 동안에 지난 8월 달부터 9월 달 요때에
엄청난 이 상승 랠리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삼성 SDI는 이제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 가격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거 갖고선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지수 때문에 한번 이 70만 원을 가능하면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딱 마침 9월 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지수가 엄청나게 밉니다. 그래서 밀었는데 70만 원 깨고 엔벨로프 오고 RSI 과매도로 들어가서 다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딱 뭐 항상 그랬잖아요. 예, 8월 달에도 그랬고 9월 달에 그랬고 지수가 안 좋아서 떨어졌을 때에 이 대형주들 시가총액이 얘도 거의 50조에 육박하는 이 엄청 큰 대형주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10등한 애들은 이러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과매도로 들어와서 엔벨로프에 오고 이 RSI 과매도로 들어오면은 예, 반등 나와요. 기술적으로 나오던 뭘로 나오던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주가가 그만큼 싸졌으니까 이 삼성 SDI가 그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나빠졌습니까? 뭐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똑같이 계속 좋고 더 좋아졌겠죠. 돈도 더 많이 벌었을 거고. 근데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한 달 만에 20%나 떨어졌어요. 그것도 이 대형 종목이. 그러면은 주가가 싸졌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이 5일선 이렇게 탔을 때 자, 이게 삼성 SDI가 올라갈 때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이 공급업체들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 조정을 쭉 보이던 삼성 SDI는 이제 또 여기서 돈 벌어서 판 애들이 2차 전지 하던 애들은요 맨날 2차 전지만 해요. 예, 다른 거 아는 게 없어. 예, 바이오 하는 애들은 바이오만 하고 세력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이오도 하고 2차 전지도 하고 때에 따라서 좋은 거라 그러면 반도체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예, 세력들은 기관 외국인 이런 애들은 딱 전문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전공이 2차 전지 하는 애들은 2차 전지, 반도체 하는 애들은 반도체, 바이오 하는 애들은 바이오 이런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에코프로 BM 갖고. 그러면은 이거 팔아가지고 어디로 와요? 삼성 SDI로 오겠죠. 요것도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끌어올린다고 그랬어요. 그 티가 나요 안 나요? 여기 나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오늘 예, 전일에 이제 21선 돌파하고 음봉이 나왔지만은 21선 안 깨고 있다 그랬더니 오늘 역시 21선 위로 딱 하고 더 올라가주는 이 양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그리고 있다. 자, 70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양봉 하나 둘 셋 요걸 그려놨을 때가 예, 바로 누가 들어왔던 때예요? 외국인 기관에서 딱 들어왔을 때다. 그리고 나서 전일 하루 쉬었다가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 SDI도 70만 원을 이 돌파를 해줬고 이미 바닥권에서 딱 계산해 보면은 거의 10% 넘게 올랐어요. 11%나 올랐어요. 그렇지만 일단 추세가 전환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반등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보시면 뭐 이때부터였죠. 현대차는 딱 이 최저점 찍은 이 양봉 다음날 상승 음봉 나왔을 때 지수가 이때 폭락이 나왔어요. 이틀 동안 대폭락이 나오는 막 무려 코스피 지수 막 이 거의 하루에 3포인트 고점 대비해서는 막 5포인트 4포인트 5포인트씩 이렇게 이 빠질 때예요. 빠질 때인데 거꾸로 현대차는 오릅니다. 야, 이 시가총액이 40조가 넘는 시가총액 10등한 애들은 이 무거운 종목이 지수하고 연동이 반드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깎으로 오른다는 얘기는 뭔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가가 다 떨어졌다. 근데 그게 벌써 기술적 지표에 나타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는 내려가는데 저점이 이렇게 내려갔죠. 그런데 요 RSI 과매도 지표는 이렇게 올라가는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온다고 이제 뭐 말할 적마다 이제 알려드려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음번 지수가 떨어졌을 때 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다이버전스네 이런 거는 이제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해서 반복 학습이 최고예요. 그렇죠? 우리 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 봤죠? 암기하고 모르면 외우라 그러잖아요. 모르면 외워요. 외우면 그래도 100점은 아니더라도 잘 외워갖고 가면은 90점은 맞잖아요. 우리가 100점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암기죠. 예, 모르면 그냥 식답을 외우라 그러잖아요. 외우면 그래도 8, 90점은 맞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됐죠.
자, 그래서 100점 맞는 거는 주식에서의 100점은 없어요. 신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8, 90%의 확률이 있다면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주식은 확률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이러한 공부를 함으로써 이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현대차가 올라갈 것이다. 근데 현대차 올라가는 거를 딱 이건 이제 바뀌었어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어떻게 해요? 안 좋은 얘기란 다 나오죠. 이때 현대차 리포트가요, 목표가 하향 얘기가 이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향 얘기 내놓고선 올리는 거 봐요. 그러면서 이 질질 2달 동안, 아니 석 달 동안이지, 석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주회장창 팔기만 하고 안 들어오던 이 수급이 딱 요 저점 요 때부터죠. 봐요. 딱 요 때가 언제가 쫙 선거 보면은 정확하게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이 10월 1일이 이제 연휴 있고 10월 5일 날이 이제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예. 이 저기 대체 공휴일 지나고 딱 그때부터 들어오잖아요. 지수는 10월 첫째 주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얘네들이 이제 항상 반대로 친다는 걸 알겠죠. 반대로.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내놓고 안 좋다는 얘기 방송에서 뭐 TV에서 뭐 계속 안 좋아. 그럼 왜 안 좋아요? 그러면 맨날 말하는 게 뭐 반도체가 없대. 아니 반도체가 없는데 공급이 딸리니까 공급이 딸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급이 딸려가지고선 수요가 많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 자동차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주식이라는 것이 기대감이 있고 앞 6개월을 선행하고 이런 게 다 주식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대차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현대차를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언제? 이때요, 이때. 이 대형주는요, 여러분,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단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1, 2주가 대형주는 단기예요. 근데 보통 1년에서 뭐 조금 길게 간다 그러면 한 4년 정도? 3년 정도 이제 이 정도 보통 보죠. 대형주들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여기서 지난 1월 달에 20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이틀 만에 올려버리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다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근데 딱 봐요. 그 얘기를 이때부터 했거든요. 지난 1년 전부터 했거든요. 희한하죠. 딱 1월 달 들으면서 돌파하기 시작할 때가 딱 여기 20만 원. 그전에는 20만 원, 19만 원 요런 자리들 돌파 못하고 있다가 여기서 돌파하면서 딱 이틀 만에 이거를 한꺼번에 올려버려요. 이런 일은 현대차 역사상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주식 25년, 30년째 보면서 30년 동안 주식 보면서 한 번도 이런 현상 나온 적이 없어요. 처음 나왔어요. 근데 주식 동학개미가 이제 이때 작년 코로나 때 이제 이후에 들어왔죠. 이거 보고선 항상 주가가 이렇게 가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는 주식이 많죠. 뭐가 있어요? 테마주, 작전주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정한 테마주, 자동차 관련주, 부품 관련주, 전기차 부품 관련주 이런 건 테마주예요. 우리나라 종목은 사실은 다 테마주인데 이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좀 안 좋고 나쁘고 막 이렇게 작전이고 뭐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테마주라는 말은요. 테마가 있어야지 주가는 움직인다니까요. 현대차도 테마예요. 근데 이제 요걸 말을 바꿔가지고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동차 업종. 업종 대표주. 그 안에 자동차 안에 자동차 만드는 부품. 그 부품이 뭐가 있어요? 2차 전지가 대표적이잖아요. 2차 전지를 만드는 데는 어떠한 소재가 필요하고 또 이 소재를 만드는 장비가 필요하고 그러면 요렇게 소분류가 돼 있는 거는 뭐예요? 요런 걸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섹터를 다른 말로 해가지고선 지금 이슈가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니라고요. 근데 마치 이제 여기서 테마주처럼 움직였는데 이거 결국은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소화시켜 놓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지난번 이때처럼 막 20%씩 빵빵 치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없어요. 원래 그렇게 가요. 원래 이렇게 갔다가 또 이만큼 올랐으니까 또 조정 찌글 언제 가나 이러면서인데 어느덧 한 1년이고 2년이고 지나 보면은 진짜 30만 원 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현대차는 목표가 60일선을 딱 찍었습니다. 딱 찍었죠. 일단 1단계까지는 올라왔어요. 60일선 찍을 때까지는 왔고 자 중요한 20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는 60일선도 중요한데 일단 21선이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21선을 돌파 이후에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61선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진짜 61선까지 정확하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네, 21선 이탈하지 않고, 즉 20만 5천 원 부분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은 다시 한번 또 61선은 돌파하러 갈 것이다. 종가상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역시 수급도 그렇게 안 들어오던 수급이 자, 요거 올릴 때 이때 이제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왔고, 또 최근에 3일 동안은 좀 팔죠. 왜 팔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정확하게 10월 5일부터 들어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12% 올랐어요. 12%. 저점 대비해서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팝니다. 얘네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수익만 나만 파는 놈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팔았죠. 기관이 조금씩. 예, 그렇다고 뭐 다 파는 건 아니고, 예, 조금씩 수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또 여기서 그래도 들어와요. 자, 21선만 지지를 해주면은 61선 더 밑으로 깔아놓고선 이 돌파를 시키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다음번 목표가 121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차 일단 1차적인 저항대까지 올라왔고, 또 지금 조정받고 있죠. 조정받고 있는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주게 되면은 21만원대, 중요한 가격대 21만원대를 종가상 60일선과 함께 더불어서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 전환의 핵심은 여기에요. 줄을 딱 거드릴게요. 자, 중심선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돌파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선이고, 여기를 넘게 되면은, 중심선 넘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바뀝니다. 예, 그때 수급이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와 주는지 확인해 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일단 네, 엔벨로프, 뭐 RSI 다 RSI 오니까 또 이제 엄청 반등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8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조정받고 있죠. 얘는 위에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없어요. 이때부터, 그죠? 없으면 뭐가 중요해요? 바로 전고점. 그래서 전고점 부근이 자, 여기. 자, 봐요. 줄을 걷게요. 고점이 한 번도 높아진 적이 없어요. 계속 낮아져. 이번에도 이제 여기가 고점이 된다면 아직도 상승 추세는 아닌 거예요. 떨어진 것에 대한 반등, 떨어지면 반등. 예, 그렇죠. 떨어지면 반등은 나오지만 아직 상승 추세로 딱 전환되지는 않았다. 즉 뭐예요? 직전 고점을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접어드는 것이다. 지금은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이용한 추세 전환,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상승 추세로의 완벽한 전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끝내줍니다. 예, 기관도 아주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이 지금 꾸역꾸역 계속 도정을 보이고 있는 이 구간에서도 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다. 그렇다면은 자, 이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주면서 이번에 반드시 한번 전고점을 한번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위아 같은 종목도 기관에서 현대위아는 컨트롤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계속해서 기관에서 꾸준히 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어요. 한번 올랐다가 또 61선 맞고 중심선 9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조정을 갖다가 지금 살짝 보이지만 21선은 안 깨는 게 중요해요. 21선. 근데 이 현대위아도 추가적으로 지난번처럼 이렇게 멋진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 즉 95,000원 돌파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줘야 꾸준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쭉 올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쭈루룩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항상 쭉 오르면은 쭉 떨어진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은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좀 시간이 더디 걸리면서 천천히,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현대위아는 기관에서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중요한 가격대인 95,000원 돌파를 한번 지켜보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좋죠. 만도도 지금 이제 엔벨로프, RSI, 과매도, 지난번에도 엔벨로프 오면 반등 나오고 엔벨로프 오면 반등이 나는데, 지난번 엔벨로프 왔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반등이야. 그냥 과대 낙폭에 의한 딱 21선, 61선 정도까지의 반등. 자, 지금은 그때 8월달하고는 달라요. 그 거래량도 틀리고 그 오르는 이 반등의 이 속도라든지 폭이라든지
특히 뭐예요? 수급. 이때는 수급이 좀 그저 그랬는데 지금은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중심선까지 다 올라왔다. 자, 이 봐요. 중심 희한하죠? 중심선까지 딱 오르니까 여기서 주춤하잖아. 자, 이게 바로 이제 중심선이 그만큼 넘기가 힘든 선이에요. 예,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추세가 상방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심선을 자꾸 이 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죠.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자, 5일선까지 이제 다 닿았어요. 5일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동안 계속해서 이 중심선을 넘기 위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심선 넘게 되면은 올라가는데 넘을 수 있는 확률이 딱 보니까 수급이 쭉 들어오다가 최근에 조정 기간에서는 수급이 조금 뜸하죠. 외국인이 조금 안 들어오고 있죠. 요게 들어와 주면은 65,000원 돌파해서 뿅 하고선 딱 안착. 그럼 이제 추가적인 상승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고점이 지난번 한번 올랐다가 쭉 떨어졌을 때 요 라인,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에요. 65,000원대. 자, 여기를 한번 만도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반등의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오늘은 시가가 이제 0.85% 상승 출발했어요. 즉 11선 위로 이제 떴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뜨면은 항상 보면 이렇게 음봉으로 내렸어요. 근데 오늘은 많이 안 내렸어요. 전일 종가보다 오늘 종가가 더 높아요. 이런 캔들을 뭐라 그래요? 상승 음봉이다. 그래, 음봉이면은 이렇게 막 전일 종가보다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하락 음봉인데 오늘 음봉은 상승 음봉이다. 음봉이긴 음봉인데 전일 종가보다도 더 높다. 상승 음봉은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쁠 게 없어요. 자, 물량을 소화하더라도 버티고 있다. 전일에 외국인이 130만 주가 들어오면서 조금 들어와 줬는데 자, 그래서 5일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참 보면은 외국인들은 주요한 자리, 지켜야 될 자리, 돌파해야 될 자리, 이런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딱 그런 자리에서만 돈을 살짝 써줘요. 참 경제적으로 해, 외국인들은. 살짝 돈을 써주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차트가 망가져. 딱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차트를 또 만듭니다. 만들어 가면서 기가 막히게 컨트롤을 해가는 모습이 저는 보여요.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수급이 어제는 들어왔는데 일단 5일선 위에 올라왔으니까 뭐 큰 돈 쓸 필요 없죠. 예, 5일선만 안 깨지면 되니까. 깨지려고 떨어지면은 받아가지고 또 탁 올렸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날이니까 상승 음봉. 음봉인 게 왜 음봉이에요? 외국인이 조금 팔았다 이거예요. 오늘은 뭐 크게 움직이는 거 없이 이제 기관에서 좀 들어왔고, 자, 개인이 쇠장창 어제까지 이 떨어질 때부터 쫙 하고선 개인이 이 폭락이 나올 때 이날서부터 개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는데 드디어 오늘 개인이 조금 팔았습니다. 보면 개인이 파니까 참 반가워요. 예. 개인이 팔아야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개인이 쭉 샀고 한 번도 안 팔았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삼성전자 개인이 팔기 시작을 했다.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많이 파는 날은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는 날입니다. 왜냐? 그 개인이 파는 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분명히 샀을 테니까.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날은 주가가 반등이 훨씬 더 좋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일단 5일선 위에 전일에 이제 안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늘 전일보다도 더 올라주면서 11선까지도 한번 트라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5일선이 어때요? 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제 그랬어요. 이렇게 위로 딱 꺾일 거라고. 그죠? 꺾이기 시작을 했죠? 상방으로. 자,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일선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지받고, 근데 5일선 살짝 한번 깼다 그래도 이제 7만원 밑으로 안 떨어지고선 종가상으로 버티게 되면은 7만 전자가 다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선을 기다리고 있죠. 21선이 쭉 내려오면은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21선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이 어디 있는지는 일단 알았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면서 삼성전자도 일단은 단기 추세로 하락세는 끝냈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랠리는 상승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정 이후의 반등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때가 돼간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엔벨로프 찍고 RSI 과매도 나오고 반등 나오면서 이때부터 양봉 3개 만들면서 올린 애들이 누구다? 기관과 외국인이다.
개인이 아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최근에 엔벨러프 찍고 반등 나오는 이 첫날서부터 양봉의 요 첫 번째 양봉 요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기관도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해주고 있다. 자, 일단 상승 이후에 음봉 두 개가 나오고는 있지만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5일선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 21선 돌파가 최대 급선무입니다. 21선 돌파를 하게 되면은 10만 원이라는 심리적 이 지지선 이 부분을 다시 복귀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481선도 복귀를 해야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귀돼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10만 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이 수급은 계속 좋은데 막 주가가 막 수급만큼 막 쭉쭉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건 아니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는 있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벌써 금리 인상 선제 대응을 했지만 11월 달에 또 오른다고 얘기가 나와요. 이제 미국에서 올라야 돼요. 미국에서 오르게 되면은 미국은요 이게 한 번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올려요, 걔네는. 자,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자, 이게 지금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아주 그냥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수 하락기일 때도 그렇고, 예, 지금 좀 반등 나올 때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엄청 매수를 합니다, KB금융. 자, 그런데 바닥권에서 이제 요때부터 정배열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쭉쭉쭉 뻗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근데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거지. 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자 하고 있다가 이제 또 한번 날짜가 다가오고 물량이 다 모아지는 순간 이제 또 한번 새로운 추세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KB금융은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 자, 그래서 좀 내렸을 때가 바로 또 진입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이제 신한지주도 보시면은 외국인의 추세가 계속해서 꾸준합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팔긴 했어요. 또 올랐으니까 좀 팔아서 버티고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수급이 또 나아지니까 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자, 역시 이 신한지주도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 이 4만 원대 초반 자, 여기를 전고점으로 삼고 있다. 자, 그런데 21선, 61선 여기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때요. 여기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주가가 이제 하향한다는 뜻이고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슬금슬금 와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주가는 반등하는 뜻이다. 자, 그런데 신한지주는 박스권에 지금 딱 갇혀서 한번 이 돌파를 이제 이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자, 계속해서 연말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뭐 내년 초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로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도 보시면은 자, 건설주들 괜찮은데 자, 21선까지 오니까 딱 맞고 조정받죠. 근데 수급은 그런 대로 들어와요. 어제는 나왔다가 오늘은 또 이제 외국인 들어오고 기관이 팔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선은 이제 21선이에요. 그죠? 중심선 21선, 61선이 다 52,000원에 몰려 있습니다. 이 52,000원을 극복해서 이 반등해 주는 것이 이 현대건설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바닥 잡고 양음양 패턴으로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조정을 보이고 추가적인 상승. 자, 52,000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관, 특히 이제 이 현대건설은 기관에서 이제 많이 컨트롤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는 기관에서 좀 외국인과 더불어 쌍끌이로 이제 들어와 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000원을 일단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전일에는 5일선 위로 올라왔다가 또 5일선을 딱 지지받는 이러한 음봉으로 나왔지만 오늘은 또 이제 양봉이 되면서 5일선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참 좋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가 이걸 깨버리면은 참 좀 의미가 없는데 오늘 내렸으면 이제 오늘 깨지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5일선에 딱 걸쳐 있는 형상이었고 그랬더니 오늘 양봉이 딱 나와주면서 5일선 위에 이제 안착하는 모습이다. 자,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사뿐히 들어와 줬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수급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아직 LG전자는 그렇게 수급이 쫙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바닥을 이제 거진 다 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1선도 다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선을 끌어내리고서 이제 횡보하다가 이렇게 돌파시켜 주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21선을 돌파해 주는 것이 LG전자는 아주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 3000선 위로 다시 올라섰고 코스닥도 오늘 1000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장이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뭐 하지만 뭐 계속 언제든지 또 장이라는 게 조정이 나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 거니까 항상 내려왔을 때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좀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데 내 종목 어디서 어떻게 좀 대응해서 좀 반등 나올 때 팔아야 될지 또 그냥 들고 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상담 전화번호 남겨놨습니다. 이쪽으로 문자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런 것들 적으셔가지고 우선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